아이가 방학 숙제도 밀리고 계속 늦잠 자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학생들도 있잖아. 아직도 핸드폰 하니? 당장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알았다고 지금 하려고 했다고 하고 방문 쾅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의지력이 약해서 잘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이건 어쩌면 틀린 말씀일 수도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기 쉽거든.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동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쟤는 하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 전두리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어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랬잖아. 그 학생이 얼만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거든요.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도 하면서 내가 요만큼 와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어머님들께서 너무 재미있다라는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잖아.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유는 시간상 같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댁에서 직접 이거를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고 계실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자. 네,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개학이 이제 코앞이라 속이 좀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 아이가 방학 숙제도 밀리고 계속 늦잠 자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학생들도 있잖아. 그렇죠. 저도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를 제 시간에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되네요. 내가 알기로는 너가 방학에 일기 쓰는 걸 미뤄가지고 한꺼번에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독후감 쓰기도 이제 책은 읽고 거의 쓰는 건 미뤄서 쓰는 거죠.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야. 엄마가 교사 시절에 수많은 학생을 만났고 지금은 상담자로서 많이 만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엄마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학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이런 말씀들도 하셔. 분명히 방학을 시작할 때 계획표도 세우고 시간표도 짰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렇죠. 또 새해 목표도 많이 세우잖아요. 저희가 헬스장 가기, 뭐 책 몇 권 읽기, 또는 외국어 공부 등등 이런 걸 계획하죠, 보통. 그래.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의지력이 약해서 잘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의지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이건 어쩌면 틀린 말씀일 수도 있어. 사람이 이 의지력만으로 다 됐으면 아마 모든 아이들이 모범적으로 다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찍 밥 먹고 씻고 공부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없죠. 맞아. 의지력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스템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이거든. 제가 잘 알죠. 저희 회사가 또 시스템의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라는 곳 자체가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고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면 아무도 일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아이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공부하고 숙제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이게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지. 이거는 아이들이 의지력이 약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직도 핸드폰 하니? 당장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알았다고 지금 하려고 했다고 하고 방문 쾅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해결이 됐다면 아마 모든 가정이 다 해결을 했을걸?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의지력은 배터리 같아서 잔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하는 것을 참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공부할 에너지는 벌써 없어져 버리는 거지. 어쨌든 의지력도 힘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 다 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책상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이번에 월요일부터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스터디 윗 허당아들이라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여기에 당당히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안에 담겨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이걸 보시고 가정 내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계하셔서 자녀가 학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터디 윗 허당아들인데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서 같이 자습합니다. 자, 근데 어제 해봤더니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어 하더라. 네,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하니까 확실히 더 재밌었나 봐요. 이 프로젝트는 전체 10주 동안 운영이 될 거예요. 이제 일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6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특강을 우리가 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줌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문의를 해오셔서 줌으로 특강을 하는 걸 계획을 하기에 앞서 이걸 시작하기로 한 거지. 그렇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참석하시라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참가비가 5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성공을 하시면 100% 환불해 드릴 겁니다. 진행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되는데 처음에 일단 환경을 세팅할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5단계에 맞춰서 세울 건데 목표는 앞에 시작하기 전에 세워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세워요? 이거는 처음에 오시면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60분 동안 이제 자습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내가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냐? 시작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 어떤 아이는 자기가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운동도 하고 싶대. 그런데 운동하러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근데 막상 또 나가고 나면 운동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헬스장 가봐서 알잖아요. 헬스장까지 가는 게 힘든 거지 가서는 또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할 겁니다. 누구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첫 번째, 학습의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계속 루틴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8시에 만날 건데 지금은 첫째 주라서 아직 루틴이 몸에 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중력 밀도는 정말 깜짝 놀랐어. 어머님들로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학원 숙제 한 페이지를 하는데 2일에서 3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어제 하루의 계획을 다 끝내고 나중에 질문까지 했잖아. 다 하고 나서 뭐 해요? 라고. 그렇죠. 자기는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집중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5단계 마이크로 목표 설정입니다.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목표를 쪼개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목표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센수학 열 문제 풀기.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너무 큰 목표를 보면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시작도 못 하게 되는데 목표를 세분화해서 작게 하면 나도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또 단계 도달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작게 자르면 그게 실천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내가 처음 할 때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걸 작게 쪼개면 내가 2문제점은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시작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좀 했어. 그러면 내가 많이 진행을 했구나.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저희 집에 포도알 스티커에서 나온 거죠. 맞아. 엄마가 그 포도알을 너가 해낼 때마다 하나씩 붙여줬더니 포도가 하나 붙여질 때마다 너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포도알을 다 붙이게 된 거지. 그렇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7화 3분 20초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2화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정확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되겠냐? 아니죠. 동기부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동기부여와 플러스 동기부여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마이너스는 뭐냐? 우리가 5만 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10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다 해냈다 그러면 5만 원을 전부 다 100% 제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 2만 원을 차감하고 3만 원만 환불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이 차감액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기부에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건 좀 잠시 뒤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동기부여는 뭐가 있냐? 만약에 정말 탁월하게 아이가 잘했어. 그러면 우수학습자 딱 한 명을 선정해서 그 학생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가장 먼저 완수율로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했는가, 매일매일 100% 했나 또는 80%만 했나 이런 거를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하고 있는 걸 제가 시각화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태도 같은 것도 종합평가해서 1등을 뽑아서 플러스로 동기부여를 해줄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차감액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실패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가치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그 돈을 운영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직접 같이 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거를 챌린지를 10주 동안 하게 되면은 언제 끝나냐? 4월 27일 월요일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딱 언제쯤이죠? 중간고사가 막 끝나거나 중간고사 중이지. 그쵸. 이제 중학생 기준으로는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갈 거예요. 봉사활동 갈 때 운영비로 활용할 예정인데
만약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없으면 단순히 그냥 기부 금액을 전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모두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남을 돕고 기여하는 삶으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 나도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훨씬 더 가치에 집중하게 되고 인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많은 연구에서 보면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회에서의 어떤 자기가 역할을 배우고 자기가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봉사활동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몰입의 조건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상을 아주 깨끗하게 다 치워야 돼요. 지금 볼 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영상 5화 6분 49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가 어렸을 때 집중을 잘 못해서 엄마가 너의 방에는 책상 하나만 두고 그리고 공부할 때 책 한 권과 필기구만 들고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다 치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그렇죠. 내가 눈앞에 뭔가가 있으면 자꾸 그걸 사부작 만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히 뭐 ADHD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게 손을 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책상을 모두 정리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디지털 기기는 이제 카메라용으로 쓸 기기 외에는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다 금지고요. 시계를 만약에 봐야 된다 싶으면 꼭 아날로그 시계로만 또는 손목시계죠. 손목시계로만 시간을 확인하면서 디지털 기기는 전부 차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와 동시에 그 말은 즉슨 페이퍼만 가능하다. 종이로 된 책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패드로 공부하거나 그런 거는 완전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책을 보더라도 줄글로 된 책만 되고 만화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 더블링인데요. 바디 더블링이란 뭐냐? 이제 우리가 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연동이 돼서 이 학생이 집중을 하면 나도 같이 집중하고 그리고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딴짓하고 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약간 이런 시선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거든. 타인의 존재가 각성 수준을 측정화해가지고 실행 기능을 보조해주는 거지. 말이 일단 되게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게끔 도와준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기 쉽거든.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동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쟤는 하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전두엽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이게 전두엽은 자기의 의지력을 담당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다른 그렇지. 사람이 어떤 전두엽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랬잖아.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데 주말에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면은 되게 뭔가 하기 싫다 안 하게 되는데 옆에 아내가 같이 자기도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해주면 그럼 나도 뭔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열정을 이제 불태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바디 더블링 효과였겠죠? 그렇겠지.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 윈. 우리가 목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단계 쪼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하나 일어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잖아. 그리고 이게 눈으로 성취했다는 걸 표시를 함으로 해서 이걸 시각화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내가 해냈네? 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해서 이걸 쪼개서 단계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동기부여인데요. 강력한 동기가 있죠. 뭐죠? 실패했을 때는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고 성공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왜 부모님들이 옆에서 그러셨잖아. 성공해내면 내가 이거 너 용돈으로 줄게. 그랬어요? 그랬지. 그 5만 원은 이제 용돈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와, 이거 5만 원 엄청 큰 돈인데 아이들에게. 맞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학습자를 뽑아서 딱 한 명의 학생에게 제가 상품을 따로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당당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저 그런 시시한 상품은 절대 준비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걸 준다고 싶은 그러한 상품을 제가 준비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자, 습관이 형성되는데 과학적으로 66일 걸린다고 합니다. 자, 런던 대학교 펠리파 렐리라는 교수님의 이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습관이 이제 몸에 있는 시간이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거를 주로 환산하면 딱 10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주 챌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죠? 그것 또한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미 시작을 해서 뭐야 이거 10주 다 못 채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공식 시작 날짜는 2월 23일 월요일이 공식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신청 날짜는 2월 2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신청을 놓치면 10주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2회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계획을 시간과 분량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전두엽 발달에 가장 좋은 건데 이거 자체가 누구나 어렵거든. 맞아요. 이제 자기 능력과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예측하고 가늠하는 게 되게 어렵죠. 맞아. 그리고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 그런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걸 어제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 처음에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한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잖아, 아이들이. 그렇죠. 제가 딱 봤는데 아니 이거는 이 50분이나 60분 안에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50분 동안의 계획을 5단계로 나눠서 다시 세워봐라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잘 세웠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짝 좀 분량이 많은데 라고 놔뒀는데 결국은 그 친구는 80%를 도달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 학생에게는 뭐라고 했냐? 첫날이니까 80%만 해내도 100% 처리로 해주겠다. 왜냐하면 첫날에 잘 모르고 하는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80%여도 100%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100%는 100%, 80%는 80%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시간과 분량의 계획이라는 게 이런구나라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아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계획이라는 게 해내고 싶다가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행동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스스로 이해해서 잘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즐겁게 우리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걸 원하시는 당당히 가족들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호당 엄마. 오늘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세웠는데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 첫 번째로 너무 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단계 나눠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 성취라는 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어쨌든 가시와 시각화가 되는 기능도 있잖아요.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엑셀 파일 안에 보면은 그 학생이 얼만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왔구나. 그리고 살짝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도 하면서 내가 요만큼 와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잖아. 그렇죠. 이제 다 바디 더블링 효과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미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마지막에 어머님들께서 너무 재미있다라는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잖아.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유는 시간상 같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댁에서 직접 이거를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